발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과제연구 발표에서 캐니성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될 이온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발표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개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과 및 기대 효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이와 같은데요. 모델 위성을 통한 도플러 효과와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이 비행체 분석 및 경로 예측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발생하였던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 M380편이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을 하였는데요. 이때 그 누구도 이 비행기의 추락 위치를 유추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도 영국의 이제 항공위성인 인마르셋이라는 불리는 위성이 이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한 도플러 효과에 대해 착안하여서 엔진에서 발생한 파장과 진동수의 연산을 통해서 이 비행기의 추락 위치를 정확히 유추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에서 착안하여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면 비행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미지 인식과 같이 이제 새로 떠오르는 기술들을 더 융복합하여서 저의 연구를 더욱 진행하도록 하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서 저희 연구가 얼마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 조사를 하였고, 이제 저희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약 2개월간의 연구와 코딩 끝에 최종 완성을 하였으며, 레이더에서 수신한 값과 송신한 값의 차이를 진동수와 연산하여서 레이더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 센서에서 이제 전파가 나간 시간과 들어온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도플러 효과를 적용하여서 그 추적체 대상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아두이노 포럼에 위와 같은 질문을 남겨서 더욱 정교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은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약 2개월간의 공부와 코딩 끝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프로세싱 레퍼런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였고, 이제 x, y의 순서상 값을 입력받아서 이 두 점의 사이의 벡터 값을 그리는 연산을 함으로써 시각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 프로세싱 포럼에 이제 질의응답을 남겨서 이제 프로그램을 더욱 최적화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CV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미지 인식을 진행하는데요. 약 6개월간의 코딩과 공부 끝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직접 알고리즘을 짜서 구현하였고,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캐니성 자체에서 들어오는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인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알고리즘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로 캐니성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제 상공에서 컴퓨터에 지상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 7가지의 데이터가 저희 컴퓨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로그 파일을 읽게 됩니다. 이 로그 파일 중에서 이미지라이트라는 부분에 사진이 들어온 이제 경로와 사진 이름이 찍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읽음으로써 사진을 불러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오픈CV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을 배열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배열을 XY 값을 모두 읽어서 이 배열에서 특정 바운더리 필터와 비교해서 이미지 인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좌표를 이제 탐색하면서 바운더리 필터를 통해서 연산을 하고, 이 좌표를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제 출력해주는 연산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저희 연구 내용, 이제 필터 학습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실제 활공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위와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XY 좌표를 모두 읽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제약된 바운더리 형식의 최소 RGB 값, 최대 RGB 값으로 제약된 바운더리 필터를 적용시켜서 이 저희의 사진에서 저희는 탁구공을 추적하기로 하였는데, 사진에서 탁구공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이 필터를 통해서 연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픽셀을 모두 연산하게 되는데요. 이 탁구공이라고 감지된 픽셀을 모두 더한 다음에 최종 탁구공의 크기가 얼마인지 연산하게 되고, 이 모든 XY 좌표쌍을 더해서 이 탁구공의 가운데 좌표가 어디인지 이제 구하는 연산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공된 정답값과의 비교를 하면서 필터를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시프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이 드론, 비행기, 헬리콥터와 같이 다양한 비행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사진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픽셀 수로 공 전체 크기를 예측해서 이제 둘레의 빨간색 원을 그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픽셀 평균점을 연산해서 중심점을 찍어둔 다음에 프로그램 실험 결과에 필터로 검색한 픽셀 수인 30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다음으로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제 중심점을 출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은 저희가 실제 캐니성을 공중에서 날렸을 때 촬영한 영상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캐니성이 촬영한 영상이 들어오고 있고 우측에는 이미지 인식이 실행되어서 들어오는 영상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2에서 3초에서 한 장씩 들어와서 느리게 처리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세싱을 위해서 파이썬에서 CSV 통신을 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파이썬의 CSV 모듈을 이용하여서 위와 같은 코드를 제작하였으며 읽기와 쓰기 모드를 설정해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캐니성 로그 값을 읽고 그리고 프로세싱 데이터를 위해서 프로세싱 로그를 쓰는 과정으로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따로 캔슬 CV 로그라는 CSV 파일을 따로 제작하여서 프로세싱을 위해서 로그 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코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이 왼쪽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였다면 레이더에서 위와 같이 그려주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CSV 파일의 저장 위치를 열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는 코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들어온 중심점을 이용해서 위와 같은 XY 변수에 저장합니다. 두 점 사이에 벡터 값을 그리는 연산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레이더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 표는 저희가 캐니성의 비행 중에 실제로 얻었던 데이터셋인데요. 총 ATLM, DTM을 포함한 메시지 그리고 포함해서 총 7가지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성은 총 347m까지 활강하였고 234초 동안 낙하하였으며 총 이동 거리인 변이는 310m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위와 같은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두 데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는데요. 먼저 GPS 고도로그입니다. GPS 고도로그인 만큼 이제 위성이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위성이 낙하하는 것도 GPS 로고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때 위성이 가장 최고점에 이제 도달한 때를 126번째 로그라고 판단되었고 위와 같이 오른쪽에는 조도센스 로고인데요. 이제 위성이 로켓에 당기게 되면 이제 로켓이 어둡기 때문에 위성 조도 센서는 어두움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켓이 최고점에 도달해서 로켓이 열리게 돼서 위성이 낙하하게 되면 갑자기 밝은 빛을 받아서 조도 센서가 밝게 됨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 두 데이터 모두 126번째 로그에서 이제 위성이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하여서 위와 같은 데이터로 판단해서 아까 전에 데이터를 저희가 구현해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도플러 센서와 이제 이미지 인식을 통한 이동 경로의 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먼저 저희는 도플러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위와 같이 비행체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속도를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도플러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상에서 주황색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고 또한 저희가 아까 이제 이미지 인식으로 구한 두 좌표쌍의 사이의 거리를 적분 연산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구하였는데요. 그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구현한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두 데이터가 매우 비슷하고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동 경로 이미지 분석과 도플러 데이터 모두 이동 경로 판단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저희 추가적인 연구인데요. 이제 캐니성이 낙하할 때 낙하산이 흔들리고 꼬이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직접 3D 디자인을 하여서 낙하산에 장착함으로써 낙하산의 회전과 줄꼬임이 훨씬 적어짐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도출하였고 실제 낙하 시 적용시켜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한국항공우주학회에 논문을 제출하여서 추가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항공기 실종 사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이런 연구에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니성 제작하고 심화 연구 활동을 통해서 항공기 실종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으며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캐니성 저희 대회를 참여해서
이제 위성을 쏘게 되었는데 이 대회의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더욱 진행된다면 이동 경로 추적 그리고 새에 적용시켜서 이제 새 인플루엔자인 AI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항공기체에 적용하여서 더욱 정확하게 항공기가 어디에 추락하였고 어느 위치로 이동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